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절정에 도달하는 그 순간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롭고도 강렬한 쾌락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사정은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생식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절정과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은 여전히 많은 부분인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거나 혹은 수많은 오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여성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액체는 단순히 남성들의 정복욕을 채워주기 위한 시각적 자극제일까요? 아니면 여성의 몸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생명 활동의 증거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올바른 성지식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흔히 성인 영상물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성의 사정 장면은 다분히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시오후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구권에서는 스쿼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현상은 스크린 속에서는 마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며 남성 주인공의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인 침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인 여성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관계 도중에 갑자기 많은 양의 액체가 쏟아져 나오면 쾌락을 느끼기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을 먼저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내가 소변을 실수한 것은 아닐까? 침대 시트를 적셨다는 부끄러움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기도 하죠.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보고 여성이 절정을 느꼈구나 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느끼거나 파트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정 현상을 둘러싼 수많은 감정과 오해들은 결국 우리 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성의 사정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성적 수행의 목표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과 구조적으로 다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날 때 임신 초기에는 남녀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존재하다가 특정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별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성의 전립선이 되는 조직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조직이 여성에게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성 사정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보통 남성의 전객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산성인 여성의 질 내부에서 정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알칼리성 액체입니다. 이 정객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전립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에게도 이 전립선과 매우 유사한 조직과 기능을 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요도 주변에 위치한 스킨스샘이라고 불리는 기관입니다. 이 스킨스샘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해부학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요도 입구, 주변과 질 앞쪽 벽 내부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관을 여성의 전립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관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정밀 분석해보면 남성의 전립선액과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성분들이 검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 불리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원래 남성의 전객이 배출되었을 때 젤리처럼 굳어있는 전객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서 정자들이 활발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에서만 특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여성의 사정액 속에서 이 성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정액이 단순히 소변이거나 질 분비물이 아니라 남성의 사정 현상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정액에서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성분도 검출되는데 이 또한 남성의 정객에 포함된 과당과 유사하여 달콤한 맛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여성의 몸 안에도 잠재적인 사정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액이라고 불리는 질 분비물과 사정액의 차이입니다. 보통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질을 촉촉하게 적시는 애아액은 질 입구의 5시와 7시 방향에 위치한 바르톨린샘이라는 곳에서 분비됩니다. 이 바르톨린샘은 남성의 쿠퍼샘과 상동기관으로 성관계 시 마찰을 줄이고 윤활 작용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의 사정액은 이와는 생성되는 위치와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정액은 앞서 말씀드린 요도, 주변의 스킨스샘과 요도 안쪽의 분비선들에서 만들어지며 성적인 흥분이 고조되어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순간 근육의 수축과 함께 요도를 통해 배출됩니다. 이 과정은 남성이 사정을 할 때 괄약근과 골반 저근육이 수축하며 전객을 밀어내는 과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질의 앞쪽 벽, 다시 말해 요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의 안쪽 약 3cm 지점에는 우리가 흔히 G스팟이라고 부르는 매우 민감한 성감대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질벽 너머에 있는 요도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킨스샘 조직들이 뭉쳐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관계 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조직이 충혈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스킨스샘 내부에는 액체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와 척수의 반사작용에 의해 요도 주변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모여있던 액체가 일시에 분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성의 사정입니다. 일부 성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교육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거나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자극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영상을 연구 목적으로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뿜어져 나오는 액체의 양과 세기는 일반적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혹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에는 저것이 정말 소변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이 너무나 많았고 색깔 또한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 느낌을 소변이 마려운 느낌, 즉 요의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흥분이 고조될수록 방광이 눌리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소변이 나올 것 같은 긴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근육을 조이거나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정 현상이 억제되거나 혹은 참지 못하고 배출되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쏟아져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0% 순수한 사정액일까요? 아니면 소변이 섞여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고 최근에 와서야 그 실체가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아주 정밀한 초음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에게 소변을 완전히 보게 하여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초음파로 방광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방광은 비어있는 상태였겠죠. 그 후 성적인 자극을 가하며 흥분을 유도했고 절정에 도달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초음파로 방광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소변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을 받는 동안 방광 안에 다시 액체가 차오르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사정 현상이 일어난 직후 다시 초음파를 보았더니 방광에 차 있던 액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정 시 배출되는 액체의 상당 부분이 방광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배출된 액체를 수거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요소와 크레아틴인 그리고 요산과 같은 소변의 주요 성분들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영락 없는 소변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가 함께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여성의 사정액은 방광에서 나온 소변 성분이 주를 이루지만 그것이 요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스킨스샘에서 분비된 전립선액 성분이 섞여서 배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완전히 소변도 아니고 완전히 남성의 전객과 같은 사정액도 아닌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유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더 최근인 2022년에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는 시각적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은 5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방광을 완전히 비우게 한 뒤 카테터를 통해 인디고 카민이라는 파란색 의료용 염료를 희석한 물을 방광에 주입했습니다. 방광 안에 있는 액체를 파란색으로 표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인 자극을 통해 사정을 유도했을 때 과연 어떤 색깔의 액체가 나오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출된 모든 액체는 선명한 파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출된 액체의 기원이 방광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역시 파란색 액체 속에서 PSA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굵직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학적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성이 절정감을 느낄 때 배출하는 대량의 액체는 기본적으로 소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신장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소변의 생성이 급격하게 빨라지며 평소보다 묽은 소변이 방광에 빠르게 차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요도 주변의 스킨스샘과 분비선들이 자극을 받아 전립선액과 유사한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요도 안쪽에 고여 있다가 사정 순간에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과 함께 섞여서 강력한 압력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지린내가 나지 않고 묽은 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급격하게 생성된 묽은 소변에 전립선액 특유의 성분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이상 불결하거나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소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화장실에서 보는 노폐물 덩어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흥분 상태에서 급속도로 만들어진 맑은 체액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여성은 숟가락 한두 스푼 정도의 적은 양만 나오고 또 어떤 여성은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실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개인의 해부학적 차이와 골반 근육의 발달 정도, 그리고 방광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스킨스샘이 발달하여 그 자체의 분비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 방광 경부의 조절 능력이 달라 소변이 섞여 나오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소량의 끈적하고 뽀얀 액체만 나오는 경우를 진정한 의미의 여성 사정이라고 좁게 정의하고 대량의 물처럼 쏟아지는 현상은 그냥 소변 배출이라고 구분하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관계 중에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의 강도나 체위,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리적 기전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이나 오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며 모든 여성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정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비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분들은 자신이 여성을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사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여성을 억지로 사정하게 만들기 위해 과도한 자극을 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정하는 법과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을 맹신하여 파트너를 실험 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성의 요도, 주변 조직은 매우 연약하고 민감합니다. 이곳을 무리하게 문지르거나 강한 압박을 가하면 요도염이나 방광염 같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소변을 참았다가 배출하게 하는 행위는 방광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적 만족은 기술적인 목표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더럽게 생각하거나 억제하려고만 하면 성적인 몰입도가 떨어지고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요의가 느껴질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흥분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몸을 맡기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뒤처리가 걱정될 수 있겠지만 방수 패드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지식의 부재가 얼마나 큰 갈등을 유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반응일 뿐인데 그것을 사랑의 척도로 오인하거나 인격적인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공포와 오해를 없애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사정액이 남성의 전객과 해부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유사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방광의 생리적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기원에서 출발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커플들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적 갈등과 해결책, 그리고 성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건강한 성생활의 기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단순한 현상의 분석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관계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여성의 사정 현상이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가 아닌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학적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신체 반응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학적 사실들이 실제 침실에서 벌어지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문제들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플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특히 여성의 요도, 안쪽 약 3cm 지점에 위치한다고 알려진 G스팟이라 불리는 부위는 여성 사정의 핵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독립된 장기라기보다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스킨스샘 조직과 신경 다발이 밀집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데, 성관계 시 이곳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조직이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여성은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강렬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성적 쾌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느낌이 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느낌을 마치 소변이 마려운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요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여성들이 오르가슴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주저하거나 멈추게 되는 결정적인 장벽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소변을 참아야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배설해야 한다는 엄격한 배변 훈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침대 위에서 소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뇌는 이것을 위험 신호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괄약근을 조여 배출을 막으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성적인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 골반 근육이 이완되고 억압된 에너지가 분출되어야 하는 순간에 역설적으로 소변 실수를 할까봐 근육을 긴장시키고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신체 반응은 결국 오르가슴의 강도를 떨어뜨리거나 사정 현상 자체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며 심리적으로는 관계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성관계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것은 진짜 소변이 마려운 것이 아니라 지스팟과 요도 주변이 자극받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흥분,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니 참지 말고 그 느낌에 몸을 맡겨보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트너가 이 현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성은 결코 마음 놓고 자신의 몸을 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성 파트너의 반응이 여성의 성적 만족도와 자존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한 3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의 사연은 아직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어렵게 꺼낸 그녀의 고민은 남편과의 잠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성적으로 흥분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의 액체를 쏟아내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이 자신이 느끼는 쾌감의 증거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관계 도중 시트가 젖거나 액체가 나오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더럽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줌 싸개라는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내밀하고 친밀해야 할 순간에 더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성이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거절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환자분은 이후 남편과의 관계를 피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평소 생활에서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그것이 소변이라고 확신했기에 위생적인 관점에서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액의 성분에 소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폐물로서의 더러운 오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 도중에 만들어진 맑은 체액이며 두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걱정이 많아서 병원을 찾아온 남성분도 계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남성분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애처가였는데 아내와 관계를 할 때마다 아내가 소변을 지리는 것 같다며 혹시 아내에게 요실금이나 방광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창피해 할까봐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쾌감을 느끼는 것은 좋아 보였지만 동시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괄약근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관계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무지가 불러온 과도한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남성분에게 그것은 병이 아니라 아내가 성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감각이 예민하다는 증거일 수 있으며 두 분의 속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병적인 증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칭찬해 준다면 부부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같은 현상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자의 경우처럼 왜곡된 시선과 혐오 반응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사랑을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여성을 사정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성적 능력을 입증하는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과장된 무용담을 듣고 와서는 오늘 밤 기필코 너를 뿜게 만들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덤벼드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성관계를 즐거운 놀이나 교감이 아닌 수행해야 할 과제나 정복해야 할 목표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남성이 사정에 집착하여 기계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특정 부위만을 집요하게 자극하면 여성은 쾌감보다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도 주변은 점막이 얇고 신경이 예민해서 강한 마찰이 지속되면 쉽게 상처가 나고 부어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내가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신음소리를 내거나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오르가슴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성관계를 피하고 싶은 노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사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오르가슴을 느낀 것이라고 스스로 강박을 가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다 경험해 봤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남모를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정은 오르가슴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우열을 가리는 기준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땀이 나는 양이 다르고 침이 분비되는 양이 다르듯이 스킨스샘의 발달 정도와 방광의 용적 그리고 골반 근육의 탄력성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여성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사정 현상을 보이지만 어떤 여성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영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덤과 같은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좁은 경험과 편견 안에 갇혀 타인을 재단하고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디 가서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이 마치 진실인 양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의 올바른 정보 전달과 열린 태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성은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생명활동의 일환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몸의 대화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합의된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우리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침실에서의 자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트가 젖으면 빨래를 하면 되고 방수 매트를 깔면 그만입니다. 파트너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를 불결하게 여기기보다 내 사랑에 대한 뜨거운 반응으로 받아들여주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사정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것은 과학의 문제인 동시에 문화와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성적 쾌락이 이제는 과학적인 조명을 받으며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의 성기능과 해부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과 심리적인 장벽,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루지 못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성생활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체위나 자극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파트너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팁들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여성의 몸과 그에 따른 성적 반응의 변화,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성생활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적용하여 더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에 맞는 적절한 자극 방법과 체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여성 사정의 핵심 스위치인 지스팟은 질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3cm에서 4cm 정도 들어간 질의 앞쪽 벽, 즉 배꼽 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매끄러운 질 벽과는 달리 약간 오톨도톨하거나 주름진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그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극 방법은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마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듯이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앞쪽 벽을 문지르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표면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요도와 스킨스샘 조직까지 자극이 전달되도록 묵직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성기로 자극을 줄 때에도 이 각도가 잘 맞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정상위보다는 여성의 골반이 위로 올라가거나 각도를 조절하기 쉬운 체위가 유리합니다. 특히 여성이 상위에 있는 자세는 여성이 스스로 삽입의 깊이와 각도를 조절하여 질 앞쪽 벽에 자극이 집중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킨스샘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뒤에서 삽입하는 후배위 자세 역시 남성의 성기가 질의 앞쪽 벽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 자세에서 강렬한 자극을 느끼고 사정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리적인 자극이 완벽하다 해도 심리적인 빗장이 풀리지 않으면 사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소변이 나올 것 같은 강력한 요일을 느끼고는 무의식적으로 골반 근육을 움츠리며 참아버리게 됩니다. 이때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다고 다 받아주겠다고 말해주며 여성이 안심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에 오히려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학습해온 소변을 참아야 한다는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 패드를 미리 깔아두어 침대 시트가 젖는 것에 대한 걱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 본다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방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노화와 폐경에 따른 변화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을 두껍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며 골반 내 혈액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이 줄어들면 생식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성의 전립선이라 불리는 스킨스샘,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스킨스샘의 조직이 위축되고 분비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풍부하게 나오던 사정액이나 애아액이 갱년기가 지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면 마찰에 의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성적 흥분을 저해하여 사정은커녕 관계 자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50대, 60대 여성분들 중에는 예전과 달리 분비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혹시 몸이 고장난 것은 아닌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국소적인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거나 보습제와 윤활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년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골반적 근육의 건강입니다. 골반 아래쪽에서 자궁과 방광 직장을 바치고 있는 이 근육들은 사정 시 강력한 수축력을 제공하여 액체를 밖으로 뿜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사정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요실금이나 자궁 탈출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들어가는 힘을 기억했다가 그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질의 탄력을 높여주는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강화하여 요실금을 예방하고 성관계를 할 때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전신 건강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혈관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골반 내 장기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흥분 반응이 잘 일어나고
신경 전달이 잘 되어야 미세한 감각을 쾌락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미세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최고의 천연 정력제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액의 생성을 돕고 방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질과 요도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성적인 보조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손 감각만으로는 G스팟을 찾거나 자극하기 어려운 경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기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자신의 성감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이런 도구들을 탐색하고 사용해 보는 과정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주체적인 인식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사정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느끼는 쾌락의 방식은 나의 고유한 특성이며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서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우리는 음지에서 정보를 얻고 왜곡된 상상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성은 음지가 아니라 양지에서 건강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여성의 사정 또한 신비화하거나 대상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교한 생명 활동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소변과 비슷하고 때로는 남성의 사정과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명력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 사정의 해부학적 진실부터 시작하여 남녀 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실질적인 테크닉과 노화에 따른 관리법까지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실제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나눈 방대한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몸과 파트너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따뜻한 제언을 드리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여성의 사정이라는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인체의 신비와 남녀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여성의 몸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남성의 몸과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정은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 또한 전립선과 유사한 기관을 통해 비슷한 생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밝혀낸 명백한 진실입니다. 비록 배출되는 액체의 성분에 소변이 섞여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노폐물로서의 소변이 아니라 성적 흥분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성된 묽은 체액과 전립선액이 혼합된 자연스러운 산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럽다고 여기거나 병적인 증상으로 오해하여 스스로를 검열하고 파트너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이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성분들은 파트너를 억지로 사정하게 만들기 위해 기계적으로 자극하거나 성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여성분들 또한 남들이 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적 만족은 액체의 유무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서로를 배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침대 위에서 나누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대화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서 일어나는 낯선 반응조차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황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동안 자신만의 고민 속에 갇혀 끙끙 앓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해방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지극히 정상이며 당신이 느끼는 감각은 죄가 아닙니다. 소변이 마려운 듯한 그 느낌이 사실은 절정으로 가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고 몸을 맡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파트너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의 몸에 대해 공부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그 어떤 전이보다도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 줍니다. 네가 이랬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했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탐구하고 즐겨야 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하고 반응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골반 근육 운동과 건강 관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이 있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호흡으로 이어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성지식 함양과 행복한 부부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은 음지에서 속삭여야 할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양지에서 당당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학이자 삶의 일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생한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좋으니 편안하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성과 사랑,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연인과 부부들이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